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com 행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코감기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근무하시거나 일하시면서 감기 걸리지 않게끔 항상 물도 많이 좀 드시고 외출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렇게 몸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기가 걸리면 참 컨디션이 좀 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저같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도 코감기인데 이 목에서 나오는 소리도 조금 명쾌하지 않아서 좀 답답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정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DA4 스타트업 비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D8은 원래 그 법인 투자라는 비자예요. 예, 법인 투자 비자인데 D8-1은 1억 원 이상 투자, D8-2 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투자하는 비자, D8-3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해서 사업자를 만드는 거고요. DA4는 유일하게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은 본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래서 기술 창업 비자라고 하는 이유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A4는 D8 1, 2, 3보다 더 엄격한 기술을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뭐 이제 인터넷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번은 올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DA4 스타트업 비자는 기존의 D8 1, 2, 3 비자하고 투자금이 들어가는 그하고 다르게 본인의 기술력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 비자인 D8 비자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별 생각 없이 정말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모든 비자는 영주권이 아닌 경우에는 자, 연장을 항상 고려해서 기술 창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기술 창업 비자가 불어 연장이 안 됩니다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아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기술 창업 비자는 DA4 비자는 이전에는 1년밖에 안 줬는데 지금은 2년 비자로 바로 줍니다. 그러면 2년 이후를 주는 그 목적은 뭐냐면 창업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1년 안에 나오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DA4 비자를 신청하면 2년을 주는데 이 2년의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비자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정말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체류하고 그러면서 정말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일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2016년이죠. 그때 용산에 있는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최근까지 멘토로 굉장히 활동을 했고 스타트업 비자 관련해서 처음에 DA4 비자가 이제 출혈할 수 있는 상한 기간이 2년이었는데 처음에 1년 주고 2년 이내에 소득이 없으면 연장이 안 된 거를 제가 3년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이제 서울 창업과하고 이제 논의를 해서 3년을 받고 최근에 이제 5년까지는 그 이제 본인의 소득이 매출액이 많이 없더라도 연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는 모든 게 스타트업들이 결판이 나겠죠. 이게 본인이 잘 한 그 기술이 력을 바탕으로 이게 창업이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 원래 3년이면 일반적으로 판가름 나는데 이제 많이 완화가 됐고 올해도 창업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많이 장려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설명할게요. 이제 여기가 직접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오늘 전화 왔던 내용인데 기술 창업 기술 비자를 신청할 때
기술력과 다르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브로커들이나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연장할 때 출입국에서 이제 불허가 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 이제 기술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정말 꼼꼼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DA4 비자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투자 비자인 D8에 들어가는 비자 중에서 유일하게 무자본 창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자본 창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TA 비자 받기 위해서는 1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1억 원의 투자가 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만 이제 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지방 대전, 대구, 그다음에 부산, 광주도 얘기를 이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이 없어서 다른 쪽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열심히 정말 외국인 분들에게 DA4 관련되어 있는 출입국 관리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이제 강사분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 창업은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 DA4 비자는 국내에서는 전문 학사, 2년제를 나오는 사람 또는 해외에서는 학사가 없더라도 이제 뭐 창업 대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발명 대전에서 이제 그 입상을 한 사람들은 학위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창업자인데 중요한 건 기술 창업입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자, 이 기술력이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기술력은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인가. 두 번째는 디자인, 그러니까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로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기술력이 있는가. 뭐냐면 제품을 만들 때 본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신청을 하실 때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변경의 요인이 요건을 보면 DA4가 기술력이 있을 것. 이 기술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부분 분들이 특허 출원을 합니다.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요. 이제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이제 글로벌 창업 이민센터 제가 이전에 여기에서 이제 출입국관리법을 영어로 강의를 했는데 센터의 창업 이민 종합 지원 시스템이 오아시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방에도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현재는 이전에는 서울 글로벌 센터라든가 예, 그런 쪽에서 서울에만 중점이 두어 있다면 요즘에는 이제 창업 이민 종합 지원 시스템 오아시스를 지방에서도 이제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이 점수가 이제 80점 이상인데 대부분 80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과 이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술력과 관련된 업종일 것.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인을 새로 설립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D10-2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한 사람들인데 비자를 받아요. 그래서 총 2년 6개월씩 연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 취업 같은 거 절대 못 합니다. 네. 예, 2년 동안 기술 창업 준비를 하고 이때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법인을 설립을 하고 DA4 할 때 그때 신청해도 되지만 이전에 미리 법인을 설립을 할 때 신규 법인,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돼요. 요거 요건이 맞추면 실제로 DA4 비자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술력과 관련된 업종이에요. 제가 항상 출입국에 대한 시스템은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토탈 프로세스를 봐야 돼요. 토탈 프로세스.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이것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앞에 비자 변경에만 관심 가지면 그러면 연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연장은. 그래서 이거를 많이 속이고 진행을 합니다.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많은 분들이 DA4 비자 관련해서 정말 속이고 하는 거예요. 자, 기술력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E7-1 비자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전에 E9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전에 F2R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E1부터 E7-1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뭐 그 다음에 이전에 D2 유학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구직 비자 D10-1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 기술력과 관련된 업종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적습니다. 왜? DA4를 받을 수 있는 기술력을 나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적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이전에 출국 전에 이제 오아시스 프로그램을 들어요. 그래서 80점이 좀 맞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입국을 해서 DA4 비자로 변경을 하죠. 뭐 기본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은 가능하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 여부는 출국에서 하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기술력을 첫 번째 두 개로 설명하겠는데 기술력이 없는데 정말 이거를 속여서 기술력 있게 만드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역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사업을 할 기술력이 이제 일반적으로 요거를 충족하는 게 특허를 신청하는 거고 특허는 그렇게 이제 뭐 가면은 신청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2년도 걸리는데 그래서 출입국에서 이 비자를 2년을 주는 이유가 2년 정도 있어야 특허에 대한 결정이 나거든요. 특허 신청이면은 신청을 하게 되면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 특허나 그냥 기술력을 페이크 테크놀로지로 솔직히 씁니다. 테크놀로지로.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TA4 연장에 관련돼서 제가 업무를 많이 담당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요. 현장에서 그분들을 만났었고 서울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 실제로 DA4 가진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을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오래 상담을 했죠.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DA4 같은 경우는 가끔씩 문의가 주면 이제 방법이나 그 부분들 연장하는 그 부분들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DA4는 이제 이 점수가 되면 뭐 센터에서 조금씩 도와줘요. 뭐 비자 변경할 때. 그래서 이제 DA4 비자를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기술력을 증명하는 거가 담당 주무관님들이 굉장히 요즘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접수는 받죠. 예,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거가 진짜 페이크 테크놀로지를 써가지고 DA4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목적이 뭐냐면 이 페이크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를 들자면 내가 IT 쪽에 시스템을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특허를 넣는데 실제로 보면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원래 이 기술력은 화장품이나 컨설팅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IT 기반의 기술력을 가지고 본인이 특허를 신청하는 그 범위예요. 그러니까 특허를 신청했을 정도는 능력이라면은 특허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또 이 정도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능력이 되지도 솔직히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DF4를 신청하고 있죠. 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또는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그 이제 뭐 혹하니까요. 1억 원이 없기 때문에 이 기술 창업 비자를 신청하는 건데 솔직히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업 하는 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에요. 이분들 연장할 때 정말 꼼꼼하게 다 리젝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다 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건 어떻게든지 받았어요. 연장할 때는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년을 주는 이유는 자, 특허에 등록이 되느냐, 그다음에 디자인 등록이 되느냐. 대부분 DA4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요거 2년 되면은 이거 다 이제 불어됩니다. 등록 안 되거든요. 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것이 안 되는 상태인데 실제로 사업 실적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또 종합소득, 세금계산서, 이 모든 서류들이 다 들어갑니다. 소득에 관련된. 소득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연장할 때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청했던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영위하고 있느냐. 사업 중에 예를 들면 IT 기반 앱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왜냐면 이건 사업자 등록증상에 여러 개 쓸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수출, 그 다음에 컨설팅, 이렇게 다 사업자 등록증 쓸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보죠. 기술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나 기술력을 가지고 창업 비자를 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만약에 특허 기술력을 증명하는 게 IT 앱이었으면 이 부분으로 사업을 해야지, 수출이나 컨설팅이 사업자 등록증에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DA1하고 다른 점이에요. DA1하고. DA1은 자,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은 그 사업을 기준으로 메인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부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술 창업은 100%가 기술 창업, 기술에 지원한 영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할 때 기술에 관련된, 업에 관련된 이 부분들만 해야 되지, 돈이 될 수 있는 DA4는 받고 내가 컨설팅이나 수출로 돈을 벌겠지, 화장품 수출이라든가, 절대 안 됩니다. 연장은 무조건 불어야 됩니다. 정말로 케이스를 많이 보고 있고 연락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DA4 신청을 할 때 이미 강의를 듣습니다. 강의를 들어요. 강의를 들어서 기술력과 관련돼 있는 것에 사업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장할 때도 기술력과 관련된 업종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돼서 너희가 매출액이 있는 걸 모든 거를 검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근데 대부분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걸러집니다. 예.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도 이제 처음에 DA4는 왜냐면 그게 2년 기술력을 증명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결과물이. 그다음에 비자는 받아야 DA4. 근데 그 다음에 연장이 전혀 안 됩니다. 엄청 꼼꼼하게 보여요. D81보다 더 꼼꼼하게 DA4 비자 연장을 봅니다. 왜? 이전에 한다고 했던 기술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과거에 사업을 했는데 어떤 쪽인지 엄청나게 까다롭게 보거든요. 무조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들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는 말들 따라서 전혀 기술력도 없는데 DA4 하는 경우에는, 아니 기반을 한국에서 만들었다가 2년 있다 연장이 전부 다 안 됩니다. 연장 안 되면 나가야 돼요. 그럼 그동안에 이제 그 관계를 가지고 있던 많은 업체들이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DA4는 정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 봤어요. 물어보면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냥 DA4 받기 위해서 특허 신청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대한 등록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99%일걸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무조건 연장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속이면 안 돼요. 출입국은 정말 엄격합니다. 엄격하고요. 처음에 기본 요건 충족하게 되면 비자는 변경되지만 연장하는 요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정말로요. 저 F27도 연장을 하는 것도 보통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정말로 소득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합니다. 꼼꼼하게 다 제출해요. 다 파악합니다. 그 영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지도 다 확인합니다. 하물며 DA4 같은 경우는 기술력만 가지고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엄격하겠어요. 투자금도 없이 하는 거. 자, 이때 문제가 되는 건 항상 제가 설명하지만 그 다음에 설명하겠는데, 자, 소득이 창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DA4 비자는 또 D10-2도 똑같지만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소득을 어떻게 만들어서 생활 영위할 것인가. 정말 여기 때문에 다 불법적인 생활을 해요. 다 문제가 되고 걸립니다. 여러분들 창업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 1000명이 하게 되면 한두 명이 창업에 성공할까 말까예요. 그럼 기술 창업 비자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엉뚱한 사업을 영위하시면 안 됩니다. 왜? 어떤 거요? 왜? 다른 사업을 영위한다.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 확인되고 다 체크가 됩니다. 이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DA4에서 2년 비자를 받는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을 해보는 모든 부분들이 F2가 되면은 자유롭잖아요. F7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술 창업 비자를 신청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연장이 불어됩니다. 그리고 속이는 거가 되잖아요. 자, 출입국 관리법에는 그 체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체류 범위 내에서, 자, DA4면 DA4 범위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DA시면 다 할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DA4는 기술에 관련된 것만, 제가 기술력으로 측면한 일만 할 수 있다는 거. 연장할 때 연장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옛날 거였는데 여러분의 큰 힘으로 제가 이제 9,300명이 조금 전에 넘었어요. 자, 1만 명 될 때까지 여러분들 큰 힘을 좀 주시고, 자, 출입국 이민 강의 실무 강의가 12월 30일과 31일 토 일요일, 그리고 1월 6일과 7일 날 합격법원에서 24강 강의로 합니다. 지금 현존하는 출입국 이민 실무 강의 중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실강의를 들으시면 실강의 좀 많은 부분들 실무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DA4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F27 비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6383-3078 장인닷컴 비자인 코리아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정말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